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Having lowered our policy rate by 75 basis points over the course of our previous 3 meetings,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다고 수십 번 약속했는데도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꿈쩍도 않고, 심지어 전 세계 똑똑한 자본들은 주식도 비트코인도 아닌 금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자산으로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달러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통장 속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복잡하고 냉혹한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한 현상부터 짚어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연준의 말을 시장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마치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도 교실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과 비슷한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미국 국채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 국채란 미국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나한테 돈 빌려주면 몇 년 후에 이자 쳐서 갚을게 라고 약속하는 증서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고 재정 지출은 늘리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세금은 덜 거치는데 쓸 돈은 더 많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당연히 빚을 내야 하고, 그 말은 곧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시장에 애호박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애호박 값이 폭락하는 것처럼 국채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는 특이한 법칙이 있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미 빚이 산더미인 사람이 또 돈을 빌리러 오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그 많은 빚 갚을 수나 있어? 불안하니까 이자 더 내놔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한테 바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과거에 미국 국채를 무조건 사주던 든든한 큰손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인데, 예전에는 미국 연준이 직접 국채를 사들였고 무역 흑자를 본 중국과 일본이 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아름다운 순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긴축을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 중이라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으며, 일본마저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거든요. 결국 남은 건 수익률에 목숨 거는 냉정한 민간 투자자들 뿐인데, 이들은 미국 정부 믿고 싼 이자에 돈 못 빌려준다며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상황이 흥미로운데,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단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보유량을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자국 국채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가 전해졌거든요. 과거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일본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값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에서 1% 이자로 돈을 빌려서 미국에 가서 4%짜리 국채를 사면 3% 차익을 남기는 거래인데, 문제는 지금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차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를 0%에서 0.75%까지 올렸고, 일본 국채 금리도 4%까지 치솟았는데, 그럼 굳이 환율 리스크 감수하면서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일본 연기금인 GPIF를 비롯한 거대 기관들이 그냥 우리나라 국채 사는 게 낫겠다며 해외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게 미국 국채 시장에 엄청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되기 시작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파가 전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일본 자금이 해외에 나가 있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고 일본 국채를 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동시에 터질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 대규모 청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본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중장기 국채 순매수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일본 생보사, 즉 생명보험사들의 해외 채권 순매수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라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금 수출이 폭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착시 현상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전 세계 부자들이 미국 금고에 맡겨뒀던 금을 미국도 이제 못 믿겠다며 급하게 본국으로 가져간 물량이 수출로 잡힌 거거든요. 트럼프 당선 후 약 석 달 동안 무려 393톤의 금이 뉴욕 코맥스 금고로 들어갔다가 관세 걱정이 해소되자 전통적 거래 허브인 런던과 스위스로 다시 빠져나간 겁니다. 즉, 이건 미국이 금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자본이 미국 시스템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금으로 돈이 몰릴까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면서 과연 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폭발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 기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가치가 그들이 가진 미국 국채 가치를 30년 만에 추월했는데, 이는 종이 쪼가리 국채보다 실물금이 낫다는 판단이 금융시장의 주류가 되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올라서 내 자산을 방어해줬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주식과 채권이 동반 폭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금융시장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공포가 금으로의 대이동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 제재로 달러 자산이 얼어붙는 걸 목격한 중국을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은 달러만 갖고 있다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며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조차 미국 연준 금고에 맡겨둔 자국금을 회수해 오자는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새우 등 터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은 행도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고 내수가 얼어붙어서 금리를 낮춰야 숨통이 트이는 상황인데,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만 독단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간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제2의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너네 수출 많이 해서 돈 벌면서 환율 조작으로 이득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우리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우리 외환 당국이 환율 급등락 시 시장 개입이 엄청 어려워지는데, 지금처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 치솟아도 조작심 받을까봐 멍하니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치솟게 되고, 그럼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정책들이 돌고 돌아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환율 변동에 극도로 민감한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겹치면 수출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면 우리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 일본 자금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주식과 채권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면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와 채권 시장에 큰 변동성을 몰고 올 겁니다. 게다가 엔화 강세는 곧 원화 약세를 의미하기도 해서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일본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결국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명확한데 과거 10년 넘게 누려온 초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앞으로는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질 거라는 겁니다. 돈의 값이 비싸진다는 건 빚으로 버티는 좀비 기업이나 무리하게 대출받은 개인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거고 반대로 현금을 쥐고 있거나 압도적 기술로 돈을 쓸어 담는 기업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리는 K자형 양극화가 극심해질 겁니다. 정부가 돈을 풀수록 내 지갑 속 현금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눈치 빠른 자본은 금으로, 비트코인으로, 강남 아파트로 잽싸게 피신하는 거대한 머니무브의 소용돌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러만이 정답이었던 시대를 지나 믿을 건 실물뿐인 야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스템이 내 자산을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미국 정부의 빚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쌓였고 그걸 사주던 큰 손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남은 투자자들은 미국도 이제 못 믿겠다며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금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렸고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조짐까지 겹치면서 우리 원화와 환율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서 금리 정책의 자유도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 의존 경제라서 환율과 무역 정책에 목숨이 걸려 있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 감시 대상으로 묶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이 됩니다. 일본은 엔케리 청산이라는 카드라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처지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내 가족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달러와 원화 사이에서, 금과 부동산 사이에서, 빚과 현금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